네, 반갑습니다. 이번 전문가의 대담의 진행을 맡은 MC 꿈꾸는 슈퍼맨 김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정부가 신고리 오리코기 건설 승인을 이제 허가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울산에서는 지진이 발생해 부산, 울산 주민들이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고리 오리코기 관련해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본인 소개와 그리고 탈핵 부산 시민연대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두에 전문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참 뭐라고 해야 될지 좀 난감하긴 하지만 네. 현재 탈핵부산 시민연대 상임대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탈핵부산 시민연대 가입하게 된 것들은 뭐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제가 소속되어 있는 탈핵부산 시민연대는 특별히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에 이 핵발전소가 밀집되어 있는 부산의 안전 그리고 탈핵 도시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시민사회 단체와 개인이 결합돼서 이제 탈핵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대체라고 했는데 한 몇 개의 단체가 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나요? 약 한 60여 개 단체 그리고 뭐 꼭 단체에 가입되지 않지만 또 많은 개인들이 그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단체들이 이제 함께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아까 서두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 원자력 안전위에서 이제 6월 23일 날 이제 회의를 열어서 신고리 오리코기 건설 허가안을 이제 의결을 했는데, 그 회의에서 많이 열띤 토론을 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총 9명의 위원 중에 7분이 이제 찬성표를 던졌다고 얘기를 이제 언론을 통해서 들었고요. 그렇게 되면은 현재 이제 고리 4호기 그리고 신고리 4기, 물론 내년에 이제 고리 1호기가 이제 영구 정지된다고 하지만 새롭게 오리코기가 가동이 되면 총 9기가 이제 가동이 돼서 세계 최대의 발전 원전 단지가 되는데 정말 많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부에서는 건설 허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난 6월 23일 날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건설 승인이 최종 허가될 때 그 회의석상에 참관을 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기준에서는 난동을 피웠다는 이유로 퇴장 조치를 당하긴 했었지만 단 3번의 회의를 거쳤습니다. 단 3번. 돈으로 치면 한 10조 정도가 투입되는 아주 대단히 건설 사업이고, 지역민에게는 이게 수백 년 동안 그 파장이 미칠 사업들이 단 9명의 사람들의 손에 있어서 단 3번만의 회의로 통과됐다는 것이 정말 전국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아주 무지막지하고 또 대단히 독선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예. 그럼 이게 승인이 되고 나면은 이렇게 뭐 뒤집을 그런 게 전혀 없나요?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요? 다만 이제 허가 사항이 저희들은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건설 승인을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건설이 다 됐다 하더라도 이걸 이제 상업 운전 들어가기 전에 운영 허가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관례를 봤을 때 다 지어놓고 그것을 상업운전 운영 허가를 안 해주는 경우들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라고 한다면 아마 정상 가동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랬을 때 물론 시민들이 뭐 지어진구나 했는데 이번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이게 이렇게 다른 사람의 문제 아니라 내 문제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5일 날 저도 느꼈거든요. 이제 오후 한 8시 반경에 울산 동구 동쪽 이제 52km 해상에서 규모 5.0이라는 이제 지진이 발생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로는 역대 5위 규모로 가장 큰 지진이라고 이제 들었었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한국 수자력 원자력은 전혀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근데 이게 과연 문제가 없을지 뭐 이런 생각이 좀 시민으로서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 과연 지금의 원전이 지진으로부터 좀 안전할 수가 있나요? 언제나 특히 핵발전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이미는 근거 중에 제일 큰 게 확률입니다. 확률이 뭐 10에 마이너스 뭐 10승, 20승 뭐 이렇게 하면서 100만 년에 한 번 일어날 것처럼 거의 천문학적인 수치를 들이미는데, 그런 와중에 체르노빌에서 사고가 터졌고 후쿠시마에서 사고가 터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평범한 시민들이 느끼는 그 불안감이나 위험에 대한 그 감수성이 오히려 더 정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진이 역대로 5번째 그 규모로 일어났다는 것은 어쩌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진의 빈도라든가 강도가 그전과는 달리 더 커질 수 있다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부산, 특히 기장, 이 지역의 안전성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속 이렇게 원전을 늘리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예, 원전을 늘리는 데는 뭐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특별히 왜 하필이면 고리 지역에 고리 1호기 아직 폐쇄를 되지 않았으니까 신고리 5, 6호기까지 치면 9개, 10개를 짓는가 딴 데 못 짓기 때문입니다. 한 번 지었기 때문에 더 저항이 없을 거라 생각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있는 것이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핵발전소는 차츰차츰 문을 닫고 있는 와중인데 우리나라만 진흥 정책을 가고 있을까 했을 때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렇게 같이 후발주자들에게는 계속해서 핵발전소를 늘려가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핵산업계에 아주 어떤 이득과 관련돼 있고 또 뗄 수 없는 게 분명하게는 핵무기와도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계속 이렇게 좀 시민과 소통을 하지 않고 정부의 입장이 왜 그런지 좀 의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전하면은 또 송전탑과의 관계도 이제 뗄 수가 없는데 또 밀양에도 자주 가신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즘은 밀양 이야기가 좀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 문제가 없어서 안 나오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왜 안 나오는 건지 현재 밀양은 좀 어떤지 한번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신다면. 제가 지금 밀양에 살고 있습니다. 아, 밀양 살고 계신가요? 예. 그럼 뭐 그렇지만 제가 소속된 그 천주교 부산교구가 관할권이 밀양, 부산, 울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이 지금 잠잠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밀양에서도 뭐 단적으로 한 가지 얘기를 하면 어르신들과 대책위가 대단히 고민하고 있는 지점 중에 하나가 신고리 5, 6호기입니다. 왜냐하면 신고리 5, 6호기가 완성되면 거기서 생산된 전기를 보낼 송전선로가 바로 밀양을 지나가는 북경남 송전선로입니다. 그래서 밀양 어르신들도 이 문제를 당신의 문제로 보고 있고 그래서 탈핵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핵 지역들을 다 순회하고 당신들이 보셨고 그 다음에 송전탑의 피해를 어떻게 우리가 더 알려낼 것인가 하는 그런 작업들도 하고 있고요. 또 어르신들 이제 강정에서도 또 해군기지 또 그 문제로 대행진 같은 행사가 있는데 또 곧 이제 거기도 다녀오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지금도 변함없이 탈송전탑 탈핵 활동은 꾸준히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분이 조금 더 활성화돼서 이런 다른 분들의 시민들도 관심이 좀 더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언론을 통해서 좀 들었는데 이제 탈핵 부산 시민연대에서 주민투표를 한번 실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하지만 이 정부에서는 이 원전은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 이렇게 강력하게 고수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사례를 살펴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뭐 강원 삼척이나 뭐 영덕에서도 주민투표가 진행이 되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삼척에서도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반대가 엄청 많은 의견 그리고 영덕에서도 주민투표를 벌려서 한 1,000여 명의 주민투표를 했지만 반대가 한 90%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사실은 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주민투표 과연 실시했을 때 필요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고요. 하지만 또 해외에서도 뭐 이탈리아나 그리고 뭐 대만 등지에서도 근데 해외에서는 이게 투표를 해서 반대를 하는 그런 사례도 있는 걸 보면서 뭐 이런 것들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탈핵 부산 시민연대에서 앞으로 좀 활동을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 뭐 주민 투표에 대한 이야기들 또 이런 움직임들의 가장 첫 번째는 원자력 안전위원회 그리고 그 중에 19명의 위원들이 이걸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가? 그리고 과연 많은 시민들은 이의 위험성이라든가 또 그 전문적인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걸 숙지를 한 상태에서 동의나 혹은 반대를 하고 있는가라고 말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이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가장 첫 출발점입니다. 문제의식에 있어서. 그래서 외국에서도 이것이 주민투표까지 가지 않더라도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같은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위원회 같은 규제기관에서 시민들과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아주 몇 개월에 걸쳐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거에 대한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그런 절차를 충분히 거친 뒤에
그것을 중지를 모아서 가부간에 결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폭력적으로 아주 독선적으로 뭐 우리 시대가 이게 민주주의 시대일까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비민주의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투표의 성사와 상관없이 주민들의 의지를 밝히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다행히도 이런 움직임이 단순히 부산만의 움직임이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부안에서 핵폐기장 문제로 그리고 삼척과 영덕을 그리고 우리 부산의 기장 뭐 거기도 어떻게 보면 핵발전소 문제와도 좀 어느 정도는 관계가 있는데 네. 그런 걸 봤을 때 저희들도 주민투표급에 해당되는 주민들의 여론을 모으는 활동, 서명들, 캠페인들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다른 지역과의 연대한 활동들을 저희들 꾸준히 실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시민들이 느끼에는 그 살고 있는 주민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상 이게 만약에 후쿠시마 같은 사태가 벌어지면 그 주민이 아니라 부산 시민이 피해를 볼 거라 생각이 드는데 아직 시민들이 그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지금 부산 시민이 할 수 있는 것과 아니면 꼭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떤 정부나 핵산업계의 왜곡된 정보 전달로 인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핵발전소의 문제의 당사자는 뭐 핵발전소로부터 3km 내지는 5km 반경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당사자이고 다른 사람들은 마치 그들이 심심하면 언론에서 쓰는 것처럼 외부 세력인 양 취급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 후쿠시마의 사례를 비추어 보더라도 30km 반경 안에는 당사자입니다. 이거는 직결된 문제입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생존권과 관련됐기 때문에 주민들, 특히 부산 시민의 입장에선 자기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국회를 통해서 법이 개정되든 아니면 정부를 상해서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하든 또 공기업인 한수원이 주민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하는 이런 파행을 겪고 있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든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모을 수 있는 단위들 그리고 노력들 뭐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에 대한 거는 저는 목소리를 모으는 것들. 저는 뭐 꼭 탈핵이 된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찬핵을 해야 된다면 그 목소리조차도 자기 입으로 자기의 논리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냥 가만히 숨어 있지 말고 나와서 이야기를 하라라는 그런 얘기를 메시지를 던져주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방송 짧게 이렇게 대담을 했지만 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일단 저는 오늘 이 인터뷰에 임하면서 탈핵부산 시민연대에 또 활동하는 입장이 소개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있었고 저희 탈핵부산 시민연대에서는 이 신고리 오르코기를 정말 건설 승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결정으로 중단시킬 수 있다고 믿고 그것을 중단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들에게 먼저 다가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가도록 노력할 것이고 저희들이 찾아갔을 때 정말 격려 한마디 그리고 서명 한 번 또 그렇게 해주시고 가능하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이 소식을 전해준다면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일 먼저 부산에서 출발해서 우리 한반도가 탈핵이 되는 그런 사회가 곧 찾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네. 신부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그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여TV, 참여뉴스에서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신고리, 오리코기 건설 승인은 났지만 앞으로의 활동, 탈핵시민연대 활동도 더 지켜보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TV 뉴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